충청도 작은 시골에서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박춘호 씨 부부. 딸 지은이의 결혼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예비사위 최도윤과 그 어머니가 던진 말은 상상을 초월했죠. 그런데 혹시 빚 같은 건 없으시죠? 지은이가 힘들게 살게 되진 않을지 걱정이 되네요. 시골에서 농사만으로는 생활이 쉽지 않으실 텐데 혹시 카드빚이나 농협 대출 같은 건 없으시겠죠? 그 순간 식당 문이 쾅 하고 열리며 들려온 외침. 최도윤, 네 아버지 빚이나 갚아라. 감동과 재미를 담은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충청도 작은 마을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논두렁의 보리 이삭이 바람에 출렁이고 마을 어귀에는 여전히 오래된 슈퍼 간판이 삐걱거리고 있었어요.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박춘호가 새벽부터 밭으로 나가 괭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62살의 춘호는 얼굴이 햇볕에 그을렸지만 눈빛만큼은 굳세고 정직했습니다.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온 농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일궈낸 삶에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괭이를 땅에 박으며 춘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딸 지은이의 결혼 이야기 때문이었죠. 집에서는 아내 김영숙이 장독대 앞에서 된장을 뒤적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장이 잘 익어야 할 텐데. 지은이 결혼 앞두고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하네. 60살의 영숙은 평생을 남편과 함께 이 시골집에서 살아왔습니다.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영숙의 시선은 장독대 너머로 보이는 딸아이의 방 창문에 머물렀습니다. 32살의 박지은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말이면 종종 시골집을 찾았어요. 요즘은 결혼 준비로 얼굴을 볼 틈이 줄었지만 지은이의 목소리만 들어도 두 노부부는 힘이 났습니다. 오후가 되어 춘호는 밭에서 돌아와 우물가에서 손을 씻으며 아내의 말에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걱정만 하지 마라. 우리 가진 건 땅 몇 평뿐이지만 남들처럼 사치하지 않고 살았잖아. 지은이만 행복하면 됐지.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가시지 않았어요. 서울 사위라고 하는데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시골 촌부인 자신이 과연 사돈 노릇을 할 수 있을지, 지은이까지 무시당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됐습니다. 저녁 무렵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던 영숙에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빠, 엄마. 이번 주말에 상견례 자리가 잡혔어요.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인데 저녁 때 봬요. 수화기 너머로 밝게 들리는 딸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잠시 기뻤습니다. 영숙은 그래, 우리 지은이가 드디어 시집 가는구나 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난 뒤 영숙은 무심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촌스러운 우리 옷차림 보면 괜히 얕잡아 보지는 않을까 몰라. 강남이라니, 그런데 가본 적도 없는데. 춘호는 입술을 앙다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비록 가난해도 남한테 손 벌리며 산 적 없어. 떳떳하게 나가면 된다. 그 말에는 다짐과 불안이 함께 실려 있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옷장을 뒤져이며 입고 갈 옷을 골랐습니다. 춘호는 몇 년 전 지은이가 사준 정장을 꺼냈고 영숙은 결혼식 때나 입는 한복을 펼쳐 놓았어요. 이거라도 입고 가야지 뭐. 부끄럽지 않게 단정하게 입으면 되겠지. 영숙은 거울 앞에서 한복을 대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뒤척였습니다. 춘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들이지만 과연 서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딸에게 누가 될까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영숙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골에서만 살아온 자신이 서울의 높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창밖으로는 봄밤의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개구리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두 노부부는 각자의 걱정을 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만날 사돈 어른들이 어떤 분들일지, 딸의 앞날은 과연 행복할지 모든 게 막막하기만 했어요.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앞에서 박춘호와 김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번쩍이는 유리문과 화려한 간판을 올려다보며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걸까? 춘호는 정장깃을 다시 한번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들어가자.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붉은 목재 인테리어와 샹들리에가 그들을 압도했어요. 곳곳에 진열된 도자기와 그림들이 고급스러움을 자아냈습니다. 영숙은 무의식적으로 한복 치마를 매만지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웨이터들마저 정중하지만 어딘지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딸 지은이 먼저 일어나 반겼습니다. 아빠, 엄마, 오셨네요. 지은은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어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부모를 보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잠시 후 예비사위 최도윤과 그의 어머니 윤미정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미정은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냉기가 감돌았어요.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먼저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오늘 안 오셨나 봐요? 미정은 잠시 눈치를 보더니 짧게 답했어요. 남편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이런 자리에 나올 상황이 못 됩니다. 춘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몸이 안 좋다니 아무리 그래도 아들 상견례인데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 밥상이 차려지고 술잔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어요. 도윤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시골에서 농사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춘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평생 해온 일이라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술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혹시 빚 같은 건 없으시죠? 지은이가 힘들게 살게 되진 않을지 걱정이 되네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영숙은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온 세월을.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춘호는 이를 악물었지만 딸의 체면을 위해 꾹 참았어요. 미정이 거들었습니다. 요즘 시골도 어렵다고 들었어요. 농사만으로는 생활이 쉽지 않으실 텐데 혹시 카드빚이나 농협 대출 같은 건 없으시죠? 그 말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시골 사람들은 당연히 빚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도윤이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실은 저희 쪽에서 신용조회를 해볼까 했는데요. 요즘 결혼 전에 그런 걸 확인하는 게 당연한 시대잖아요. 지은이한테는 미안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지은이 급하게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런 얘기는 너무하지 않아요? 미정이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지은 씨, 결혼이란 게 사랑만으로 되는 줄 아세요?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건데 경제적 능력은 기본이죠. 우리 도윤이가 얼마나 좋은 조건인데요. 그 말에 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세요. 시골 출신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문화적 차이도 있고요. 지은이가 저희 집안 수준에 맞춰 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춘호의 주먹이 식탁 아래에서 떨렸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이 살았는데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니요. 하지만 딸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미정이 더욱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 학벌도 그렇고요. 지방대 출신이라던데 우리 도윤이는 서울대 나왔거든요. 주변에서도 많이 의아해해요. 왜 굳이 그런 집 딸과 결혼하려 하냐고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지은이가 뭐가 모자라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하지만 미정은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성실한 건 누구나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집안 배경이에요. 도윤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혹시 결혼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요즘 결혼하려면 최소 억 단위는 들어가는데요. 신혼집도 구해야 하고 예단이며 예물이며 다 감당하실 수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춘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생각해서 말을 삼켰어요. 대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사돈이 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이에요.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딸이 나간 사이 미정이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사돈댁,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결혼이 별로 달갑지 않아요. 도윤이가 워낙 고집을 피워서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했는데요. 상견례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도윤과 윤미정의 모욕적인 말들에 박춘호와 김영숙은 말을 잃었고 지은은 화장실에서 돌아와서도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도 늦었으니 이만 정리하죠. 오늘 나온 이야기들은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는 결혼을 재고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춘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딸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이 거칠애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나온 말씀들이 좀 직설적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쾅 하고 열리며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최도윤, 네 아버지 빚이나 갚아라. 모든 사람이 동시에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초라한 점퍼 차림에 구겨진 독촉장을 손에 쥔 사내가 거칠게 들어왔어요. 그는 다름 아닌 최명호, 도윤의 아버지였습니다. 65살의 명호는 며칠 술에 절은 듯한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식탁으로 다가왔어요. 미정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제발 나가요. 하지만 명호는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남의 집 빚 걱정할 시간 있으면 니놈 집 빚부터 갚아라. 네가 투자하라며 날 꼬셔서 내 인생을 망쳐놓고도 모른 척하더니 식당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무슨 일인가 하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당황해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지금이 어떤 자리인데. 하지만 명호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어떤 자리? 네가 남의 집안 뒷조사나 하면서 잘난 척하는 자리 아니냐. 춘호는 손을 움켜쥐며 치를 떨었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우리 집안을 욕보이더니 정작 제 집안 꼴은 이 모양이었구나 싶었어요.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람 겉모습만 보고 모른다더니 참 무섭구나. 명호가 계속 소리쳤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혀놓고 이제 와서 그만하라고. 그의 말에 식탁 위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미정은 얼굴을 가리며 울먹였어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 맞아요? 아버님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실이 이렇게 폭로될 줄은 몰랐거든요. 명호는 더욱 격양되어 말했습니다. 이 녀석이 금융회사에서 일한다며 투자 전문가인 척했어. 그래서 내가 믿고 맡겼더니 전부 날려버리고 이제는 나를 미치광이 취급해. 그의 손에는 빚 독촉장과 압류 통지서가 여러 장 들려 있었어요. 춘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더러 빚 있냐고 물어본 건 뭡니까? 정작 본인 집이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정이 명호를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제발 조용히 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하지만 명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내가 길거리에서 구걸해도 너랑 네 아들놈은 모른 척 하더니. 도윤이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명호는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라.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는데. 그러면서 춘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돈댁, 이 자식이 얼마나 비열한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 재산 다 날려놓고 이제는 아버지가 미쳤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놈입니다. 영숙이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지은아, 이런 집안과 인연 맺으면 안 돼. 엄마가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봐. 지은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부인하기에는 아버지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식당 매니저가 다가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명호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내 집은 이미 경매 넘어갔고 나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 이 모든 게 네 놈 때문이야. 그의 절규는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춘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을 대하는 사람과 우리 딸이 살아야 합니까? 영숙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아, 일어나자.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상황은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고 식당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두 집안의 상견례는 최악의 결말로 치달았습니다.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고 도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최명호는 여전히 흥분 상태로 소리치고 있었고 윤미정은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급히 아버지를 붙잡아 끌어내려고 했어요. 아버지, 제발 좀 그만하세요. 왜 여기까지 와서 제 체면을 구기십니까? 하지만 명호는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체면? 네 놈이 내 돈 다 날려놓고도 체면이 남아있냐? 춘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한테 한 말들은 뭡니까? 남의 집 빚을 걱정한다면서 정작 당신 집은 이 모양이었단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도윤은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어요. 지은아, 이건 복잡한 문제야. 아버지가 지금 흥분하셔서 과장하고 계시는 거고. 하지만 명호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과장, 증권계좌 내역서 보여줄까? 15억이 한 달 만에 300만 원이 됐어. 그리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이제 경매 넘어간다고. 그의 손에서 흔들리는 서류들이 그 참혹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미정이 울면서 말했어요. 제발 집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명호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집? 무슨 집? 고시원 말하는 거야? 네 아들 때문에 집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내가 무슨 집을 가. 영숙이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지은아, 이제 알았지? 이런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어. 사람의 근본이 다르다. 지은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오빠를 사랑해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춘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해가 아니야, 지은아. 네 눈으로 직접 보고 있잖니. 자기 아버지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너에게는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니? 그의 목소리에는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히 담겨 있었어요. 도윤이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시고 우울증도 있으셔서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명호가 격하게 반박했어요. 우울증? 정신병? 내가 미쳤다는 소리냐? 네가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명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통장 내역서며 투자 계약서며 다 있어. 사돈댁한테 다 보여드릴까? 식당 매니저가 다시 다가와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거나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춘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미정이 급히 말했어요. 사돈댁,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차근차근 이야기하죠. 하지만 춘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 딸을 보낼 수 없어요. 지은이 절규했습니다. 아빠, 엄마,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님이 지금 힘드셔서 그러시는 거일 뿐이에요. 하지만 영숙은 단호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이런 집안과 인연 맺으면 평생 고생할 거다. 명호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사돈댁, 이 자식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아버지도 이렇게 버리는 놈이 누구를 소중히 여기겠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식당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도윤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하지만 명호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어요. 내가 네 아버지가 맞냐? 그럼 아버지 말을 좀 들어라. 네 잘못을 인정하라고. 춘호가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지은아, 이제 정말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영숙도 딸의 다른 쪽 팔을 잡으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지은아.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지은은 도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오빠, 정말 아버님 말씀이 다 거짓말인가요? 나를 속인 건 아니죠? 도윤은 얼굴을 떨구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창피했고, 거짓말을 하기에는 아버지가 너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지은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춘호와 영숙은 딸을 양쪽에서 부축하며 식당을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명호의 절규 소리와 미정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식당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고 춘호와 영숙은 딸을 달래며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 일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상견례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춘호와 김영숙은 시골집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고 지은은 서울 원룸에서 도윤과의 연락을 끊은 채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 사이 도윤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지만 지은은 받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지은이 시골집으로 내려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고 눈가는 부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딸을 보자마자 가슴이 아팠어요. 지은아, 많이 힘들었지? 지은은 어머니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모르겠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어요. 춘호도 딸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보기에는 그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될 것 같다. 자기 아버지도 저렇게 대하는 사람이 너에게 잘해줄 리 없어.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아버님이 너무 흥분하셔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영숙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사랑에 빠져서 제대로 못 보는 거야. 그런 집안과 인연 맺으면 평생 고생할 거다.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지은이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오빠, 정말 아버님 말씀이 다 사실인 거예요? 투자로 돈을 잃게 한 것도, 집을 잃게 한 것도? 도윤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지은아, 복잡한 일이야. 만나서 자세히 설명할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춘호가 딸에게서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최도윤 씨, 박춘호입니다. 우리 집에 와서 이야기하시죠. 숨길 거 없이 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2시간 후 도윤이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초라해 보였어요. 지은은 마루에 앉아 있었고 춘호와 영숙은 건너편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춘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까? 투자로 돈을 잃게 하고 집까지 잃게 한 것이?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네, 사실입니다. 지은이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고만 했어요? 도윤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네가 실망할까봐 그랬어. 그리고 정말 투자로 성공해서 다시 갚아드릴 생각이었거든. 영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사랑입니까? 우리 지은이를 바보로 아는 거예요? 도윤이 급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장모님. 정말 지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였어요. 춘호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도윤이 머뭇거리며 답했어요. 고시원에서 지내고 계세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그 말을 들은 지은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오빠, 그럼 아버님을 그냥 고시원에 혼자 두신 거예요? 왜 모시고 살지 않으세요? 지은의 질문에 도윤은 대답하기 어려워했어요. 지은아, 상황이 복잡해. 아버지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셔서 함께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춘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딸을 맡길 수는 없어요. 도윤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장인어른, 제발요. 제가 정말 지은이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문제도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다 정리하겠어요. 하지만 영숙은 단호했습니다. 사랑으로 다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은 집안과 근본을 무시하고 살 수 없어요. 지은이 일어서며 절규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도윤 오빠를 사랑해요. 왜 제 선택을 믿어주지 않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춘호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지만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지은아, 네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결혼은 안 된다. 아빠가 평생 살면서 본 사람들 중에 자기 부모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은 처음이야. 춘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이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진짜 달라지겠습니다. 아버지도 모시고 살겠고, 지은이에게도 더 잘할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춘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는 이미 주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으셨습니까? 남의 집빚 걱정하면서 정작 자기 집은 이 모양이었잖아요. 영숙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은이한테까지 거짓말을 했고요. 지은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오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춘호가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지은아,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빠가 너를 잘못된 길로 보낼 수는 없어. 도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지은을 바라봤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해. 다시 연락할게.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집을 나갔습니다. 뒤에서는 지은의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마음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결혼은 사실상 파국을 맞았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었어요. 도윤이 떠난 후 며칠 동안 춘호네 집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은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춘호와 영숙은 딸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밥상을 차려도 지은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춘호는 장을 보러 읍내에 나갔어요. 장터 근처를 지나다가 허름한 술집 앞에서 낯익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최명호였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춘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명호에게 다가갔어요. 최명호 씨, 안녕하세요. 명호는 초점 없는 눈으로 춘호를 바라보더니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 사돈댁. 이런 꼴로 뵈니 면목이 없네요. 술집에라도 들어가서 이야기할까요? 춘호의 제안에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명호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푸념을 시작했어요. 사돈댁, 내가 어떻게 이런 신세가 됐는지 아세요? 명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탄이 묻어 있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들 한 번 잘못 믿었다가 이 꼴이 됐습니다. 춘호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명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대학 나와서 금융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심했었어요. 하지만 도윤이가 자신 있게 말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처음 몇 달은 수익도 좋았거든요. 명호는 잔을 비우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점점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됐죠. 춘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집까지 담보로 잡으신 건가요?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가 마지막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이번만 큰돈 투자하면 빚도 다 갚고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요.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어요. 일주일 만에 모든 돈이 날아갔습니다. 15억이 300만 원이 됐어요. 명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부터 도윤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춘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명호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제가 욕심을 부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투자는 원래 위험한 거고 자기는 조언만 해준 거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해졌다고 소문을 내더라고요. 우울증이 있어서 헛소리 한다고 자기를 괜히 원망한다고요. 명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춘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집은 어떻게 된 건가요? 명호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은행에서 압류해서 경매로 넘어갔어요. 지금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만 5,000원짜리 방에서요. 도윤이한테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자기도 결혼 준비한다고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명호는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춘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서 그날 상견례 자리까지 찾아가신 거군요. 명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요. 남의 집 빚 걱정하면서 정작 자기가 아버지를 이런 꼴로 만들어 놓고서 말이에요. 사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도윤이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아버지도 이렇게 버리는 놈이 누구를 제대로 사랑하겠어요? 명호의 말에는 절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어요. 춘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명호가 쓸쓸하게 답했어요. 일용직 일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어요. 65살에 이런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가장 서러운 건 혼자라는 거예요. 아내도 이번 일로 나를 나 몰라라 하고 아들은 나를 버렸고 정말 외롭습니다.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춘호는 그런 명호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명호 씨, 그래도 아들이니까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춘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명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여러 번 시도해 봤어요. 하지만 도윤이는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해요. 그리고 아내한테도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애 엄마도 저를 멀리하게 됐어요. 명호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춘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명호 씨, 정말 고생이 많으셨군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동정했어요. 같은 아버지 입장에서 명호의 심정이 절절히 느껴졌거든요. 사돈댁, 부탁이에요. 따님 결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명호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술집을 나서며 춘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이럴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춘호는 영숙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영숙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그럼 지은이한테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춘호는 고민에 빠졌어요. 딸이 더 상처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날 밤 춘호는 딸의 방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지은아, 아빠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춘호는 지은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마침내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지은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춘호는 딸을 거실로 데리고 가서 마주 앉았어요. 지은아, 오늘 아빠가 도윤이 아버지를 만났다. 그분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 춘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춘호는 명호에게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차근차근 전했습니다.
투자 손실부터 집을 잃은 이야기, 도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지금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고 계신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지은은 점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빠, 설마 그런 일이. 오빠가 정말 그랬을까요? 춘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호 씨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그분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봤거든.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며칠 동안 연락을 피했지만 이번에는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은아, 우리 한번 만날 수 없을까? 정말 할 말이 있어. 지은이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집으로 오세요.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알겠어. 지금 갈게. 2시간 후 도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윤미정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 모두 지난번보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거실에 모두 둘러앉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춘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아버님은 지금 어디서 지내고 계십니까? 도윤이 당황하며 답했어요. 아버지는 요즘 좀 안정을 찾으셔서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계세요. 고시원 말하는 겁니까? 춘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그걸? 춘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명호 씨를 만났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정말 아버님 투자금을 다 잃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집까지 잃게 하고도 도와드리지 않은 거예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정이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댁들, 상황이 복잡해서 그래요. 남편이 워낙 고집이 세고 우울증도 있고. 하지만 영숙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우울증은 무슨, 자식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춘호가 도윤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이제 그만 솔직하게 말하세요.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까? 투자 손실로 모든 재산을 잃게 하고 지금도 혼자 고시원에서 지내게 한 것이?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했어요. 마침내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은이 충격을 받으며 말했어요. 그럼 왜 나한테는 계속 거짓말했어요? 지은아, 네가 실망할까봐 그랬어. 그리고 언젠가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도윤의 변명에 춘호가 화를 냈습니다. 해결요? 아버님을 고시원에 혼자 두고 무슨 해결을 한다는 겁니까?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자기 부모도 이렇게 대하는 사람한테 우리 딸을 맡길 수 없어요. 절대로요. 지은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나보다 체면이 더 소중했어요? 나를 끝까지 믿지 못한 거예요? 도윤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다 고치겠어. 아버지도 모시고 살고 너한테도 절대 거짓말 안 할게. 하지만 춘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쌓기 어려운 거예요. 춘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미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돈댁, 우리도 반성하고 있어요. 남편을 모셔다가 함께 살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영숙은 단호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여러 번 드렸어요. 상견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만 하셨잖아요. 영숙의 말에 미정은 할 말을 잃었어요. 지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실망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님은 어떻고요? 혈육인데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 있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우리 사랑했잖아.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이 이런 거예요? 거짓말과 속임수 위에 세워진 사랑이요? 춘호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윤 씨, 도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해주세요. 우리 딸의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이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사돈댁들,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도 절망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지은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두 사람이 떠난 후 지은은 부모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춘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은아, 네 잘못이 아니야.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게 잘못이지.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록 마음은 아팠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결혼은 완전히 무산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결혼이 무산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처음에는 큰 충격 속에서 지냈지만 부모 곁에서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어요. 그동안 서울의 직장은 퇴사를 했고 시골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고추를 따며 지내는 시간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지은이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 춘호가 밭에서 돌아왔어요. 지은아, 아빠랑 산책할까? 두 사람은 논두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아빠,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제 고집 때문에 걱정 많이 끼쳐드렸죠. 지은의 말에 춘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할 건 없어.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춘호는 딸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보기엔 네가 많이 성장한 것 같다.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무엇보다 진실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사랑이란 건 진실 위에서만 자랄 수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이 장독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은아, 너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영숙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엄마? 이웃집 영자 이모가 그러는데 읍내 도서관에서 사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더라. 네가 책을 좋아하니까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영숙의 제안에 지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다음 날 지은은 읍내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관장님은 친절한 분이었고 지은의 성실한 모습을 마음에 들어했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도 해보셨고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셨네요. 우리 도서관에 딱 맞는 분 같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은 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어르신들께 신문을 권해드리는 일이 보람찼습니다. 한편 춘호는 장터에서 또다시 명호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명호 씨, 어떻게 지내세요? 명호는 이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사돈댁,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도윤이가 며칠 전에 찾아왔어요. 명호의 말에 춘호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명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무릎 꿇고 사과하더라고요. 이제라도 아들 노릇을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서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도윤이가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고시원비도 대신 내주고 작은 집이지만 함께 살자고 하더군요. 명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며 있었어요. 춘호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정신을 차렸네요. 다행입니다. 명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돈댁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도윤이한테도 전해진 모양이지요. 늦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이야기도 완전히 포기했대요. 지은 양한테 너무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사람답게 살 자격부터 되찾겠다고 하더군요. 명호의 말에 춘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늦었지만 도윤이 반성하고 있다니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지은은 도서관 일에 완전히 적응했고 읍내 사람들도 지은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 한 젊은 남자가 책을 빌리러 왔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인 김민수였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읽을 만한 좋은 책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민수의 정중한 말투에 지은이 미소를 지었어요. 어떤 연령대 아이들인가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자주 도서관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업무상 필요한 책들을 빌리러 왔지만 점차 지은과의 대화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지은도 민수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실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어요. 어느 눈 내리는 저녁, 지은이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민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도서관에 자주 오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춘호와 영숙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사람인데? 김민수라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세요. 지은의 말에 춘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인 것 같구나. 영숙도 반가워했습니다. 한번 집으로 초대해보는 게 어떨까?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은은 민수와 함께 들판을 걸으며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이전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이란 건 진실 위에서만 자랄 수 있다는 것을요. 민수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항상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한편 춘호는 밭에서 일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딸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어요. 영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우리 지은이가 이제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 춘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여름이 되어 지은과 민수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춘호와 영숙은 민수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어요. 민수는 정중하고 겸손했으며 무엇보다 지은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지은 씨를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항상 솔직하게 대하겠습니다. 민수의 말에 춘호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되어 지은은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랑이란 건 진실 위에서만 자랄 수 있구나. 언젠가 나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때 민수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해요? 지은이 밝게 웃으며 답했어요. 행복한 생각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